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박선원TV에서 박선원 의원과 신용환 교수는 국힘의 대선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한덕수를 꼼짝 못하게 지금 그 윤석열이가 잡아놓기는 했는데 한덕수를 믿을 수 있냐? 한덕수는 현재 나와가지고 그때 국무회의 내용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흠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탄핵받는데 상당하게 나한테 그 고통을 준 사람이 한덕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 믿지 마라, 충성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한덕수도 내란 관계에 국무위원 왔을 때 문건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시문건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지도 비하폰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덕수가 자기가 살려고 내란에서는 빠졌지만 그러나 반민주당과의 투쟁에서는 한덕수가 제일 낫다. 한덕수를 해야 그나마 조중동의 기업에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 윤석열 내란보다 한번 중화시켜서 그 한덕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한덕수를 어떻게 띄울 거냐? 그냥은 안 띄워지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이름을 아직 내면 안 돼. 그러니까 한덕수가 우리 대한민국 먹여 살릴 구세주다. 그래서 그걸 2주 만에 그걸 만드는 공작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과 갖고 다 빨대로 빨리는 건데 LNG가 됐든 관세가 됐든 뭐가 됐는데 그게 아니야. 한덕수가 가서 우리나라 100년 먹을 걸 살려올 거야. 그래서 한덕수 이름 아직 안 넣고 100년 먹을 거라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일면을 보면 마치 그 프로젝트가 엄청 좋은 것처럼 방미에서 2박 3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상태. 요런 이제 첩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말에 벌써 내일인가요? 이번 주 말에 최상무기가 가서 이거저거 산자부 안덕근 정윤교가 이미 갔고 지금 최상무기가 또 가고 그래가지고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거를 이제 그림이 되게 미국한테 아픈 거는 이제 비공개를 하자 그러고 좋은 것만 광팔기 한국한테만 이거 주는 거다. 그리고 하고 무슨 방위비 협상 이런 건 좀 뒤로 빼주라.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이거 대한민국 앞으로 50년 먹고 살 겁니다. 100년 먹고 살 것입니다. 해놓고 한덕수가 4월 28일부터 30일 날 미국을 가. 가서 이제 트럼프하고 사진 찍고 만세 부르고 5월 1일 날 정도 와서 하야를 해. 그러니까 총리직을 던지는 거예요. 하고 5월 2일 날까지 이거 사표를 내야 5월 3일이 지금 일요일 토요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월 2일 날까지 사표를 내야 공직선거 출마할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은 김문수와 한덕수가 이제 그 단일화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연출하고 한 사람은 찐윤 구구파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김문수가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미래 먹거리를 해서 드디어 보수가 잡아야 된다. 경제는 보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답도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정한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당원 구조가요. 2022년 대선에서 38만에서 한 달 사이에 57만이 됐었거든요. 거기서 크게 당원 구조가 안 변했어요. 그대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홍준표가 일반에서 10.6%를 이겼는데도 졌어요. 당원에서 지는 바람에, 왕창 지는 바람에. 근데 그 당원 구조가 별로 안 변했어요. 그래서 윤과 김이 지금 큰 소리 치고 나오는 게 이 당원들 아직도 다 내 휘하에 있어. 이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윤건희의 대선 기획에서 한동훈은 나가리 중에 나가리지요. 그러니 한동훈의 입장에선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겠지요. 1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제지했다면 바로 잡아졌을 것이다. 오히려 그때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응원하고 한동훈이 저러는 것은 당신을 배신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왜 저만 지적했겠나? 경험이 부족해서였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때 입을 꾹 다물고 탬버린 치면서 아부하고 있었나? 그런 경험 필요 없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김건희 탬버린 발언을 2번이나 의도적으로 한 것이 윤건희를 향한 이판사판이다. 다 까버리는 수가 있다 라는 메시지라면
윤건희의 입장에선 매우 극단적인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 12.3 내란 사태 때 상상하기도 힘든 암살설이 돌았습니다. HID를 이용한 주요 인물 암살설 말입니다. 그 대상엔 이재명 대표는 물론 한동훈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밍 절묘하게도 이강희 의원은 HID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헌정 수호의 결단을 한 블랙 요원을 건드리지 말라.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12.3 불법개혁 이후 123일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숨은 기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정부사 소속 블랙 요원입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 폭발을 지시했고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사 소속 블랙 요원이 대기 중이라는 제보를 저를 통해 해주셨습니다. 명령과 애국심 사이에 갈등하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보 내용을 검증한 후 공개했고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지시가 실행되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도 내란죄 수사도 무엇보다 윤석열 파면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 요원은 강한 애국심과 전투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의 수호자로 육성되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애국자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최근 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제보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그 무모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법정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이 믿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군대 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헌정 파괴와 체제 전복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블랙 요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의로운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대한민국은 한 걸음 전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주시민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블랙 요원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 결국 아직도 내란 중인 것이며 정신 못 차리는 국힘은 윤건희에게 놀아나다 결국엔 정당의 상과 내란 공조에 대한 법적, 국민적, 역사적 단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